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기학교 크리스찬 양육톡 벌써 세 번째 시간이자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학교의 최은아 선생님과 우리 고은님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들을 가르치는 맴매라는 주제로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에 처음으로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후에 나올 법한 그 맥락상 나올 법한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상해 본다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할까? 네, 노엽게 하지 네, 말지니 네.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다. 네. 골로새서 말씀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너희 아이들의 성격이 더러워질까? 네. 그런 비슷한 말씀 아닐까? 네네네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잘 맞춰주셨죠. 네. 이 맥락상 생각해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럼 뭐 화를 내는 사람이 될 거야 또는 다투는 사람이 될 거야. 왜냐면 아이가 노여워했으니까. 근데 말씀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깊은 그 하나님의 해안을 보여주는 문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치 산 같아서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도 큰 좌절을 안겨줄 수 있고 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서 부모를 대하게 된다면 그 안에 낙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요. 자녀로서, 내가 부모가 아니라 자녀로서 성장기에 나는 어떤 때 부모에게 화가 났는지 우리 선생님도 어떤 때 화가 나셨어요?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약간 무시하는 언행을 했을 때. 네. 네. 전 특별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배고플 때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그냥 장난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조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할 때. 네. 네.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장난 같은 조롱이나 또는 무시 같은 것들이 마음의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엄마에게 몇 번 맞았는데 엄청 기분 나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매를 안 드시고 꼭 손으로 등짝을 때리거나 반바지 입고 있을 때 허벅지를 때리셨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쭉 나오는 그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왜 맞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너무 불쾌했던 그런 생각이 났고요. 또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경험은 엄마가 고모를 싫어하셨어요. 네, 저희 고모를 싫어했는데 네, 저의 고모를 싫어했는데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저보고 자꾸 고모를 닮았대요. 그래서 넌 참 고모 똑 닮았다고. 근데 저는 고모랑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왠지 모른 불쾌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또 저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부모에게서부터 느끼는 억울함, 또 조롱, 또 비아냥거리는 거 또는 상처가 되는 말이나 사건들이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화나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낙심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낙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가 용기를 잃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또 의욕을 상실한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우리의 매를 안 들어요. 나 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매를 때리는 것이 굉장히 큰일 같지만 그보다 더한 말로 때리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행동에 대한 어떤 비난을 넘어서서 그 인격에 대한 비난과 모독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왜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너무 고집이 세. 그리고 항상 저렇게 심통만 부려. 정말 짜증난다. 언어 폭력이네요. 언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듣고 또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말들로 막 계속해서 한 30분 넘게 아이들을 막 조근조근 말로 때리는 것보다 차라리 매 한 번을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더 올바른 훈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이에게 매를 드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를 화나게 한다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화가 막 나가지고 매를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의 화를 푸는 것이 아니고 매를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넓게 보면 다양한 훈육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가 언제 매를 들어야 하는지, 자, 언제 매를 들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매를 때리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 매를 드셨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일 때 차가 다니는 신호가 없는 길에서 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동생하고 놀다가 너무 위험하게 여동생인데 너무 남자 친구들하고 같이 몸으로 놀듯이 막 안고 뒤집고 막 이렇게 다칠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조금씩 톤이 올라가는데 말을 안 듣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러다 안 되면 이제 그러다 다쳐요. 그러면 다쳤을 때 제가 매를 들면서 그걸로 위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위험한 네, 상황이었군요. 네네. 저는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이 했을 버릇이 때, 네, 입니다. 네네. 많은 부모님들이 버릇이 없다, 또 예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영아기 아이들에게 언제 매를 들어야 하는지 다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체로 아이들이 영아기에 이제 걸음마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엄마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활동에 대한 거부나 또 분노의 표현으로 화가 지금 많이 났을 때 분노의 표현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로 찬다거나 또 문다거나 또는 침을 뱉는다거나 꼬집는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훈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때를 많이 쓰죠. 떼쓰기나 또 고집을 막 부릴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막 발로 차고 꼬집 막 짜증을 내거나 또는 아이에 따라서는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말처럼 들리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뒤로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다치게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 말 거야 하면서 뒤로 그대로 떨어져 버린다거나 또는 위험한 상황에 막 달려가서 돌진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매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릇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은 좀 더 큰 의미로 보면은 순종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기 때에도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고, 또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은 정말 따로 좀 떼어서 좀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사실 순종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개성도 있고 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듣기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잘 살아내는데 꼭 익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가정에서부터 잘 길러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비교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뭐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를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아. 이런 경우는 사실 매보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대로 경험시켜 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한 4살 때 저희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구경거리도 별로 없고 몰래 쇼핑몰에 가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30분을 유모차를 밀고 이제 쇼핑몰에 같이 갔는데 저도 힘들었죠. 땡볕에 30분을 밀고 가야 되니까 밀고 갔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죠. 얘도 기저귀를 뗐으니까 화장실 같이 들어가는데 항상 얘가 자기 볼일을 보고 나면 문을 그냥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을 확 열고 나가면 안 되죠. 왜냐면 저랑 둘이 왔는데 나가버리면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네가 볼일을 보고 나서 절대로 이 문을 열면 안 돼. 라고 몇 번 약속을 하고 또 그게 지켜지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너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 볼일 끝난다고 문 열면 안 돼. 엄마 너가 문을 열면 집으로 바로 돌아갈 거야. 라고 몇 번 주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참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그날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볼일 끝나고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것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0분을 저도 힘들죠. 30분을 유모차를 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은 이제 걷기만 했는데 30분 내내 울었어요. 울고 괴로워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결과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돌아왔어요. 계속 울고 이제 힘들어했지만 그 뒤로는 이것이 엄마와의 세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아기지만 배웠던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매라는 것이 필요할 때는 사용되어지지만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약속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시켜주는 것도 매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맞아요. 거죠. 부모도 항상 일관적인 교육 지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매를 들어야 되는지 참 어렵죠. 그리고 요즘 젊은 부모님들 중에서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나는 훈육을 받았다. 그래서 매를 꼭 사용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이제 매를 들면 사실 순간적으로 무서워합니다. 그럼 부모는
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장난을 또 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엄마가 때릴까 말까 하면서 막 웃기는 상황으로 그걸 연출하면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장난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장난을 치거나 또는 매 들었다가 애가 막 이제 애교를 떨고 하면 하하 웃으면서 아유 내가 못 살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난치면 끝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매를 들었다면 분명히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 거기에 걸맞는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 톤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정도 단호해야 되고 목소리 톤도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엄중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치 판사님 같은 목소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비언어적인 것들,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인식시켜주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매를 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엄마를 얘가 발로 빵 찼어. 그러면 야, 너 이리 와봐. 너도 발로 엄마가 이제 차면서 같이 훈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도 한 대 맞아봐. 하면서 발로 빵 차는데 이것은 사실 폭력에 대한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로 한번 빵 찼어. 그럼 민지야, 엄마 다음에 이렇게 발로 차면 엄마 꼭 맴매할 거야. 이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이건 오늘은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엄마 진짜 맴매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예고의 메시지들을 몇 차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폭력에 대한 폭력으로 아이가 이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던 매는 15cm 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야 15cm 자가 무슨 매가 될 수 있어. 네, 15cm 자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사이즈인 거죠. 근데 소리는 굉장히 크고 정말 따끔하지만 사실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위협적인 뭔가가 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영아기는. 그렇기 때문에 15cm 자를 어렸을 때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를 들었을 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로 차는 행동은 안 돼. 발로 차면 안 돼. 발로 차지 않아야 돼 하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아이가 내가 왜 이렇게 찰싹 맞았지? 내가 왜?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는 것은 잘못된 매의 사용법인 거죠. 정확하게 이유를 알려주고 이것은 안 돼 라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젊은 어머님과 또 귀엽고 사랑스러운 4살짜리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손잡이 봉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자꾸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머리를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머리 부딪히면 아플 텐데 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제 저도 같이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뭔가 변호를 해주고 싶달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 폴짝폴짝 뛰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폴짝폴짝 뛰고 있네? 라고 몇 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참 허용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허용적이면 참 좋지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이제 밖에 나왔어요. 근데 쌀쌀한 날씨였는데 아이가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추워라고 이제 4살이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니 안 추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싶진 않았지만 듣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한번 엄마 추워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안 추워. 빨리 가야 돼.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근데 이 엄마와 아이와의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허용적이고
그리고 진짜 허용적이어야 될 때는 너무나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는 아이가 뛰었을 때, 아, 우리 땡땡이 폴짝폴짝 뛰었구나.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뛰면 좀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엄마 추워. 라고 했을 때, 아, 진짜 날씨가 쌀쌀하다. 아침에 이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 정말 춥네? 라고 이 아이를 받아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과 있을 때는 규칙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서는 메시지 전달이 분명히 되어져야 되고, 또 부모 자녀 관계에 있을 때 더 허용적이고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옳은 지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요즘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좀 거꾸로 돼가지고 남과 있을 때는 굉장히 허용적이지만 나와 있을 때는 너는 나의 말을 절대 거역할 수 없어. 맞아요. 내 말은 꼭 들어야 돼. 네. 나는 너를 지키는 사람이고 내가 법이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모성애가 100% 거의 나왔다면 요즘에는 엄마의 행복도 우선시 돼서 아이에게 정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아기를 가르치는 맴매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3번 강의를 들으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맴매라는 그것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정말 나의 화풀이였는지 정말 아이를 위한 훈육이었는지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매를 들고서도 꼭 나중에 이제 정말 그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아이에게 이렇게 해서 너가 이래서 엄마가 너한테 혼낸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전달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